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남극에서 막대한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발견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영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남극은 지구상에서 진정한 외계 세계로 남아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수백만 년 된 비밀을 간직한 고요하고 하얀 광활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탐험대는 영구 동토층 아래에서 놀라운 발견을 이루어냈고 이는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어둡고 압력이 높은 보스토크 호수의 심해부터 세계 권력 구도를 뒤바꿀지도 모르는 엄청난 에너지 자원 발견까지 러시아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얼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지구의 미래를 끔찍하게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얼음 아래의 심연. 세계 지도는 대체로 완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위성 사진과 GPS 좌표로 완성된 퍼즐처럼 보이지만 지구의 가장 남쪽에는 20세기 후반까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직적 경계가 존재합니다.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보스토크 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80도까지 뚝 떨어지는 황량한 외딴 기지. 하지만 골판지 금속 오두막에 사는 과학자들의 발밑에는 훗날 과학계를 공포에 떨게 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온타리오 호수만큼 거대한 수역이 존재했던 것이다. 1500만 년 동안 나머지 생물권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보스토크 호수의 발견은 갑작스러운 유레카 순간이 아니라 느리고도 가슴 아픈 깨달음의 과정이었다. 1960년대 러시아의 조종사이자 지리학자인 안드레이 카피차는 비행기에서 이상하게 평평한 얼음 덩어리를 발견했다. 그것은 주변 빙하의 울퉁불퉁하고 기복이 심한 지형을 닮지 않았다. 마치 얼어붙은 거울처럼 완벽하게 평평했다. 그는 무언가 거대한 것이 위쪽 빙상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짐작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러시아와 영국 레이더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이 발견의 진정한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얼음 아래에는 단순히 습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액체로 이루어진 심연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신성대 중기 이후로 태양이 한 번도 비추지 않은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인류가 진화하고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산업혁명이 대기를 탄소로 뒤덮는 동안 보스토크 호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위에 덮인 빙하는 두께가 거의 4km에 달하며 약 4km에 이르는 고대의 단단한 물던거리입니다. 바닥의 압력은 엄청나서 해수면 압력의 약 350배에 달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온도에서는 물이 얼음 덩어리로 굳어 있겠지만 지구 핵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열과 빙하의 단열층 덕분에 보스토크 호수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빙하 아래에 형성된 호수로 마치 압력솥 안에 갇힌 아주 먼 과거의 흔적과 같습니다. 공포는 보스토크 기지의 러시아 팀이 시추 작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OG1홀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공학적 위협이었습니다. 시추 작업자들은 단순히 추위와 싸워야 했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얼음 자체의 물리적 특성과 싸우고 있었다. 더 깊이 내려갈수록 얼음은 더욱 유연해져서 드릴 비트가 부러지거나 장비가 고장날 위험이 커졌다. 액체 상태의 물 바로 위에 있는 부착 빙층에 도달했을 때 국제사회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나사와 여러 환경 단체들은 러시아 연구팀에게 시추를 중단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간단했습니다. 보스토크 호수의 천장을 뚫으면 표면의 박테리아로 오염되지 않은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더 심각하게는 현대 문명이 감당할 수 없는 심해의 유해 물질을 방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수십 년간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시추 작업이 마침내 2012년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엄청난 압력을 받은 호수의 물이 마치 간헐천처럼 시추공으로 솟구쳐 올라와 순식간에 얼어붙어 호수를 다시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영역으로의 정밀 타격이었다.
연구원들이 마침내 얼어붙은 호수 물 샘플을 수면으로 끌어올렸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표준적인 생물학적 분류 체계를 초월하는 것이었다. 얼음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 DNA 염기 서열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다른 생명체라면 모두 죽을 환경에서도 번성하는 극한 환경, 미생물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박테리아 중 일부는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 적응한 다세포성 복합 유기체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호수는 산소가 과포화 상태이며 빛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생물과도 DNA의 86% 미만을 공유하는 생명체인 박테리아 1T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유전학의 세계에서 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마치 인간과 버섯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 발견은 생명체가 어둠 속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질적인 형태로 진화한다는 것을 증명했기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러시아의 발견은 남극 대륙이 생명체가 없는 죽은 대륙이라는 통념을 산산이 조각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미지의 생물로 가득 찬 거대한 압력 실험실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이 유기체들이 녹는 빙하나 이동하는 지각판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면 그 생태학적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호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1500만 년 동안 째깍거려온 생물학적 타임캡슐을 보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그 안전핀을 뽑아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무엇이 헤엄치고 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며 이제 관심은 과거의 생물학에서 미래의 자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라진 세계의 메아리. 보스토크 탐사선의 진정한 공포는 얼음의 침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소음에 있었다. 러시아 연구팀이 마침내 호수 표면에서 채취한 첫 번째 액체 샘플을 분석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1500만 년 동안 고립되어 있다가 갑자기 격렬하게 뚫린 생물학적 공백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북극 남극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는 소름 끼쳤습니다. 확인된 수천 개의 유전자 서열 중 상당 부분이 현대 과학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생물체에 속했습니다. 이는 아마존에서 새로운 딱정벌레가 발견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신종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마이오세 시대 이후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라온 생명나무의 가지 전체입니다. 특히 박테리아 1T로 확인된 한 특정 계통은 전 세계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지표면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와도 86% 미만의 DNA만을 공유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인간은 침팬지와 약 98%의 DNA를 공유하고 바나나와는 거의 50%를 공유합니다. 14%의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엄청난 간극이며 이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에서 진화한 생명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기서의 공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생물학적 오염의 위협과 고대 병원균의 판도라의 상자. 이 호수는 고압의 산소가 풍부한 환경입니다. 일반적인 담수호보다 산소 농도가 50배나 높은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은 정의상 궁극적인 생존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극한 환경 미생물이 지구에 유입될 경우 현대 박테리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우리 면역 체계가 처리할 수 없는 생화학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수십 년 동안 탐험대를 이끌었던 발레리 루킨과 같은 러시아 과학자들은 이러한 미스터리를 쫓는 데 평생을 바쳤지만 과학적 회의론 이상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추위가 주는 심리적 고통에 직면했다. 이 연구자들에게 보스토크 호수는 단순한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경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집착이었다. 그들은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마치 빨대로 숨쉬는 것 같고
몇 달 동안 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특유의 강렬함을 낳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보스토크의 물에 발을 디뎠을 때 그것은 단순히 호수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지구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생물학적 미스터리가 깊어질수록 러시아 데이터에서 새롭고 어쩌면 더 직접적인 공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연구팀의 절반은 고대 생명체를 연구하는 동안 나머지 절반은 국영기업 로스거의 지휘 아래 남극해 해저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다세포 진핵생물, 즉 복잡한 유기체의 DNA가 존재한다는 것은 보스토크 호수가 단순히 미생물 덩어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정 DNA 조각의 존재를 근거로 이 호수가 열수 분출구 생태계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빛 한 점 없는 이 심연의 바닥에서는 지각 활동으로 열과 화학 에너지가 발생하여 관벌레부터 어쩌면 빛을 한 방울도 본 적 없는 창백하고 눈이 먼 물고기 같은 생물까지 포함하는 먹이사슬을 지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는 러시아 연구팀이 이론적으로 느린 속도로 번지는 산불과 같은 생물학적 현상을 담고 있을 수 있는 물이 담긴 용기를 건져 올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만약 이러한 생물들이 녹는 빙하나 이동하는 지각판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면 그 생태학적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호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00만 년 동안 시간이 흘러온 생물학적 타임캡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 안전핀을 뽑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미지의 생물로 가득 찬 고압 실험실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이 대륙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얼음벽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세계를 덮고 있는 뚜껑과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발견에 대한 윤리적 문제로 고심하는 동안 크렘린의 관심은 물속의 미생물에서 암석 속의 막대한 자원으로 옮겨갔다. 깊숙이 얼어붙은 호수의 고요한 미스터리는 곧 세계 권력의 중심부를 뒤흔들 발견, 즉 수조 달러 규모 산업의 유령에 가려졌다. 110억 배럴의 유령. 꽁꽁 얼어붙은 호수의 생물학적 미스터리가 과학계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동안 웨델해의 얼음물 속에서는 훨씬 더 시급하고 폭발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 5월부터 보도되기 시작하여 2025년까지 지정학적 담론을 지배했던 일련의 보고서들은 러시아의 지진 탐사가 남극 해저에서 세계 에너지 시장을 공포에 떨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수치는 엄청났습니다. 110억 배럴의 석유. 이 숫자의 엄청난 규모를 이해하려면 업계 거물들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번 발견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확인된 매장량의 거의 2배에 달하며 지난 50년간 북해에서 생산된 총량의 약 10배에 이릅니다. 이는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석유 및 가스 추출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유일한 지역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에너지 자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번 발견은 러시아 국영 지질 탐사 기관인 로스거 소속의 극지 연구선 알렉산더 카르핀스키회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배는 수년간 영국령 남극 대륙 칠레와 아르헨티나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삼각형 모양의 지역의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을 정밀하게 조사해왔습니다. 모스크바는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이 순수 과학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집된 지진 데이터의 성격을 보면 훨씬 더 실용적인 동기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빙하의 움직임이나 지구 지각의 역사를 연구하는 전통적인 과학 연구와는 달리 알렉산더 카르핀스키호가 수행한 조사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퇴적 분지에 특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극지 지정학 분야의 권위자인 클라우스 도즈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더 이상 단순히 빙하를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다음 세기의 불을 위한 탐사에 나서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10억 배럴에 달하는 이 거대한 석유 매장지에 대한 공포는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론 오염되지 않은 남극해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생태학자들에게 악몽과 같은 일입니다. 더욱이 이번 발견이 남극 조약 체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959년 이후 남극 대륙은 평화와 과학 연구를 위한 특별한 자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1년 마드리드 의정서는 모든 석유 채굴 및 관련 활동을 무기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정서는 2048년에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이 매장량을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아프리카 대륙에 우리가 이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표시를 남긴 셈이며, 이는 협약이 해빙될 때 세계 최남단 자원 확보 경쟁을 크렘린이 주도할 것이라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는 것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압박받고 장기적인 전략적 지렛대를 모색하는 러시아에게 이 매장량은 중동과 서방에 대한 세계 에너지 의존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플랜 B를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번 발표는 잠재되어 있던 영토 분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석유의 대부분이 매장된 웨델해는 주권 분쟁의 핵심 지역입니다. 영국, 칠레, 아르헨티나는 모두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어느 나라도 경쟁국이나 러시아 국영 기업이 자신들의 정당한 영토라고 믿는 풍부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보고에 대응하여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이미 해군력을 증강하고 각국의 남극 기지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10억 배럴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 매장량은 한때 협력적인 과학 연구의 장이었던 곳을 지진파 탐사와 외교적 경고로 승패가 갈리는 고위험 체스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인 것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남극 대륙이 과학적 경이로움이 아닌 산업적 탐욕의 시각으로 바라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자원의 추출은 현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극한의 공학적 위협입니다. 웨델하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 중 하나로, 거대한 빙산이 선체를 부수고 허리케인급 강풍으로 인해 기존의 시추 플랫폼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지역 사람들의 심리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는 치료하기 어려운 자원 과열 현상을 초래합니다. 한 국가가 조약 이후의 자원 추출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같은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자원 발견이 가져오는 진정한 위험입니다. 석유를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70년간 이어져 온 국제 평화를 무너뜨릴 정확한 메커니즘을 찾아낸 것이다. 고요하고 얼어붙은 대지는 이제 시추탑과 송유관의 위협에 휩싸였고,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배신하는 듯한 미래의 모습이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의 관심은 이제 그곳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자락에서 지식 추구와 국가적 야망의 무게 사이에서 고뇌하는 사람들에게로 다시 향하고 있다. 수십억 달러라는 거액과 고대 미생물 너머에는 이 냉동고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그들이 대표하는 조약만큼이나 위태로운 일상의 생존을 위협받는 남녀들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해빙, 즉 남극에서 러시아가 발견한 진정한 공포는 단순히 지진 데이터나 고대 미생물의 결과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그것들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인내력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입수했는지 이해하려면 보스토크 기지에 주둔했던 사람들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1957년에 설립된 보스토크 기지는 남극점에서 약 1301km 떨어진 동남극 빙상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직업이라는 개념이 생존과 직결되는 곳입니다. 이 기지는 극지방의 가장 추운 곳인 남극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3,488m의 고도 때문에 대기가 매우 희박하여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종종 몇 주 동안 고산병에 시달리며
가장 간단한 일조차 수행하기 어려워합니다. 이곳의 공기는 해수면보다 산소가 거의 50%나 적어 숨쉬는 것조차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육체적인 위험 부담이 큽니다. 이 기지에 거주하는 연구원들, 즉 보스토 슈니키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경력은 1년 중 4개월 동안 태양이 사라져 기지가 영원한 한밤중에 갇히는 세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긴 겨울 동안 기지는 완전히 접근 불가능합니다. 착륙 장치의 유압액이 얼어붙어 파손되기 때문에 어떤 항공기도 착륙할 수 없습니다. 1400km에 달하는 험준한 얼음지대를 육로로 횡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15명에서 30명 정도의 사람들은 사실상 우주에서 가장 고립된 인간들이며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보다 더 구조망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블라디미르 리펜코프나 고 보리스 쿠드랴쇼프 같은 과학자들에게 보스토크 탐사로 향하는 길은 대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엄격한 관검 및 공학 연구소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얼음의 물리학과 심층 시추공 역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보스토크에서의 일상은 엔트로피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이 정거장은 디젤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받는데 영하 80도의 극저온에서 열 손실이 발생하면 몇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발전기가 절대 고장 나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물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음료는 대형 탱크에서 눈을 녹여 만드는데 이 작업은 당직 장교의 몫입니다. 식단은 천 유지를 위한 신체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응하기 위해 고칼로리, 고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사는 주로 통조림 고기, 걸쭉한 죽, 그리고 가끔씩 제공되는 발효 채소로 이루어집니다. 직책은 유동적입니다. 세계적인 빙하학자가 오전에는 40만 년 된 빙핵을 분석하고 오후에는 연구소 환기구에서 눈을 치우는 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계질서의 부재는 필연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자연이 당신을 적극적으로 죽이려 드는 곳에서는 난방장치를 계속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력서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이력서입니다. 러시아 북극 남극 연구소는 과학자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금속 환경에서 1년 동안 똑같은 얼굴들을 12명 정도만 보는 사회적 단조로움은 남극 긴장증으로 알려진 독특한 심리 상태를 초래합니다. 보스토크에서 장기 근속하는 과학자는 드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한두 번 겨울을 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감각이 차단된 환경에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쳐 얼음 속으로 돌아가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4km 아래에 묻힌 비밀을 밝히기 위한 헌신에 사로잡혀 수십 년을 얼음 위에서 보냅니다. 그들은 OG1 시추 프로젝트를 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시추 장비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았고, 끊임없는 유지 보수와 윤활 작업,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도달하고자 했던 남극 호수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정밀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남극 야망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가 110억 배럴의 석유를 지정학적 위협으로 여기는 동안 보스토치니키 대원들은 그것을 수십 년간 어둠 속에서 감내한 고된 노동의 결과로 여깁니다. 그들의 임무는 남극이 황무지가 아니라 자원의 보고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24년과 2025년에 수천 톤의 새 장비를 트랙터 열차로 얼음 위를 운반하며 기지시설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탐사에서 영구적인 거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형 우주 정거장을 닮은 모듈식 구조물인 새로운 동계 연구시설은 연구원들이 비교적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영웅적인 생존의 시대가 산업 규모의 존재감 시대로 대체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과학자들이
첨단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해가는 동안 그들이 발견한 공포는 연구실 밖으로 새어나와 세계 정치 무대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과학적 발견이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특히 그 자산이 지구상 마지막 미개척지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녹아내리는 뚜껑. 석유 발견이 세계 정치에 위협이 되었다면 러시아가 최근 공개한 남극 해저 데이터는 세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이산화탄소보다 30배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의 유일한 주요 공급원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2024년 말 심해 잠수정과 함께 운용되던 러시아의 지진 탐사선들이 기후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들은 남극 해저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메탄 누출로 알려진 이 현상은 지구 지각에 갇혀 남극해의 엄청난 무게와 차가운 온도에 억눌려 있던 가스가 퇴적물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벨링스하우젠 기지의 러시아 연구팀은 심해에서 거대한 기포 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처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이것들은 작고 고립된 누출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메탄가스 분출이며 일부는 지표면을 향해 수백 미터까지 뻗어 있습니다. 공포는 그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남극해가 따뜻해짐에 따라 지구를 덮고 있던 뚜껑이 사실상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가스 분출 현상이 가속화되는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음파 탐지기 매핑을 사용하여 해저의 도시 블록 크기의 거대한 구덩이들을 발견했는데, 이곳은 가스가 해저에서 폭발적으로 분출된 곳입니다. 이 가스가 대기에 도달하면 급격한 온난화를 초래할 수 있는 양의 피드백 루프가 발생합니다. 러시아의 이번 발견은 남극 대륙이 더 이상 열을 흡수하는 곳이 아니라 열원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페도로페우 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 영하의 폭풍 속에서 메탄 기포가 끓어오르는 물은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대륙의 안정성이 허구임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압축된 폭탄 위를 걷고 있으며 현재 지진 관측 인프라를 갖춘 나라 중 그 폭탄의 도화선이 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뿐입니다. 이 발견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설령 내일 당장 지구상의 모든 자동차와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남극의 뚜껑은 이미 너무 헐거워져서 다시 닫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발견한 것은 남극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 변화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고요하고 하얀 광활한 공간은 불안정한 내부를 감추고 있었고, 이제 막 숨을 내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러시아가 이 열수 분출구를 발견하면서 남극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 비상사태의 최전선으로 떠올랐으며, 지구 최남단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그곳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총통의 요새. 현대의 헤드라인은 석유 매장량과 생물학적 이상 현상으로 도배되어 있지만, 러시아 탐험가와 역사가들을 오랫동안 사로잡아온 더욱 어둡고 심리적인 공포가 존재합니다. 바로 비밀 나치 요새에 대한 신화입니다. 종종 변두리 음모론으로 치부되곤 했던 이 이야기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러시아의 지진 탐사가 대륙 내부 공간을 탐사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211번 기지, 즉 신베를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곳은 1930년대 후반 나치 제3제국이 건설했다고 전해지는 지하 요새입니다. 이러한 공포의 근원은 역사적 사실에 있습니다. 1938년 독일 함선 슈바 벤란트호가 진흙탕 지역에 도착하여 수상 비행기를 발진시키고 나치 문양이 새겨진 수천 개의 알루미늄 기둥을 투하하여 이 지역을 노이슈밥 엔란트라고 명명했습니다.
러시아 기록 보관소 연구에서는 1943년 카를 데니츠 제독이 자신의 잠수함 함대가 지구 반대편의 총통을 위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건설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 섬뜩한 발언이 종종 주목받습니다. 러시아 전략가들에게 이는 단순한 전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얼음 지형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이 이 지역의 지열 활동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 지역의 비밀을 밝혀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거대한 화산 동굴 네트워크였습니다. 빙하 아래에 있는 이 동굴들 중 일부는 도시 전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하며 지표면 온도가 영하 60도에 달하는 극한 환경에서도 지구 내부의 열 덕분에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록 비행 접시나 숨겨진 나치 제국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는 없지만 그 충격적인 현실은 충분히 섬뜩합니다. 이는 남극 대륙이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인간 또는 군사시설을 숨길 수 있는 벌집 모양의 속이 빈 지형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러시아가 발견한 진정한 공포는 과거의 실제 요새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얼마나 쉽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나치가 1940년대에 비밀 기지를 꿈꿀 수 있었다면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현대 강대국들은 오늘날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의 요새 신화에 등장하는 열 이상 현상을 탐사하여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층 아래 영원히 숨겨질 미래의 심층 국가시설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과거의 신화는 미래의 비밀 군사 확장을 위한 청사진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 신화에서 현대 전략적 현실로의 전환은 우리를 대륙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최종 고찰로 이끌어갑니다. 지구의 마지막 미개척지, 남극 대륙. 러시아의 남극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돌파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지구의 마지막 안식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발견입니다. 보스토크 호수에서 압력이 가해진 외계 생태계가 발견된 것은 우리 행성의 생물학적 역사가 우리가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잠재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500만 년 동안 고립되어 있던 이 고대 미생물들은 남극 대륙이 얼어붙은 무덤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실험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생물학적 공포는 미지의 것에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구 생태계에 파급될 수 있는 오염 과정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이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이 실험실에서 해저로 옮겨가면서 그 공포는 더욱 친숙한 인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에너지와 권력에 대한 갈망. 웨델하의 해저에 51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극의 특권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60여 년 동안 남극 조약 체제는 세계에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며 인류가 자원 추출보다 과학을, 경쟁보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음을 증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과 2025년 러시아의 인구 조사 결과는 외교적 저울에 엄청나고 부인할 수 없는 무게를 실어 놓았습니다. 세계는 이러한 부의 유혹이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제 협약조차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빙하가 녹는 것과 유사한 지정학적 해빙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국가들이 우주 정거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하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과학 연구를 준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1991년 마드리드 의정서가 과거의 유물이 되는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스토크 우주 정거장의 과학자들과 알렉산더 카르핀스키호의 선원들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로서 세계가 감당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엄청난 과제를 지도화하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공포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오염되지 않은 곳이 이제 산업 문명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러시아가 남극에서 발견한 것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과학적 호기심과 가장 끈질긴 탐욕을 반영합니다. 깊은 호수에 깃든 고대 생명체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암석 속 고대 탄소를 활용할 것인지는 21세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남극 대륙은 수백만 년 동안 침묵을 지켜왔지만 이제 러시아가 그 침묵을 깨뜨리면서 전 세계는 점점 커지는 불안감 속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음은 더 이상 단순한 장벽이 아니라 카운트다운의 시작입니다. 남극 발견 이야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연구실과 UN 본부에서 아직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하시면 그들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비밀들을 계속해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